자, 그러면 핫픽스가 중요하죠. 공부해야겠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떤 핫픽스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핫픽스부터 보죠. 네,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7만전자 코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삼성전자가 7만전자가 되면 이재용 회장님을 형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다가오고 있네요. 자, 증권가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T-로보틱스 52주 최고가 경신 로봇주 중에 대장이 지금 T-로보틱스인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흐름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NC소프트 신작 네오위즈는 M&A 게임주 반등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선가와 소주 잔고가 계속 증가가 되면서 조선주들이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오늘 뭐 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너무나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 김태성 이사의 핫픽스는 무엇일까요? 네, 역시 실전 매매 강하다 보니까 감각이 딱 느껴지는 셀트리온 그룹주 나왔는데, 셀트리온 그룹주가 성장기에도 진입 직전이다. 호평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뉴스는 또 그 주가에 맞게 좀 변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오늘 하락이 됐다면 안 좋은 이슈가 좀 부각이 됐겠습니다만 맞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셀트리온지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나 외국인들의 픽을 조금 이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뉴스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제약바이오가 원래는요 변동성의 저는 오리지널 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2차 전지, 챗 GPT, 로봇, AI 이제 이게 가장 변동성이 큰 섹터로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래는 변동성이 가장 큰 섹터가 제약 바이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올해 1분기에 그다지 관심을 많이 못 받았어요.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시장의 관심이 워낙 지금 기술주, 성장주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알게 모르게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한미그룹주도 그렇고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회복된 상황이에요.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T냐, 이 2차 전지냐 굉장히 많은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좋다와 안 좋다가 굉장히 팽배하게 지금 이 맞물리는 상황 속에 저는 그들에게 좀 피로감을 느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대체 히든 카드로 제약바이오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셀트리온 그룹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셀트리온 3인방 중에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와 또 트레이더로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 결국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키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에서 판매고를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아마 셀트리온 3사의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 이제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3인방이잖아요. 셋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갑자기 떨어지는데 헬스케어만 올라가고 그런 일은 거의 드무나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탄력적인 부분 그리고 실적을 책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세 기업 중에 저는 가장 먼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뉴스는 좋든 싫든 두 가지가 일단 포인트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실적이겠죠. 일단 실적 기준으로 보면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던 거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시장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이 중남미 시장, 특히 이제 브라질에서의 이제 램시바 SC의 판매고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잘 팔린다라고 하는데 왜 1분기 실적은 왜 그랬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이 램시마 SC 그 전 단계 램시마 IV라는 제품이 있어요. 일단 셀트리온이 중남미 시장에 조금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제품의 가격을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해서 시장에 좀 침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상태이고 여기서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이 수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고 사실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세 기업의 합병. 이 합병이 사실은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합병할 거다, 합병할 거다, 합병할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뚜렷한 그러한 내용이 없으나 만약 나온다면 올해 이제 서전 회장이 이제 복귀를 했고 하반기에 뭔가 제스처가 나온다 했을 때 이것은 당연히 악재라기보다는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간헐적으로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셀트리온 그룹주를 예의주시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영관 차장의 핫픽스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역시 로봇주. 오늘 T-로보틱스가 굉장히 화려하게 보였는데 업종 전반적으로 테마 섹터가 다 강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네, 반도체 검사 장비 국산화 성공 소식이 들렸는데 네.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로봇으로 굉장히 좀 핫했고요. 그중에서 특히나 물류 쪽 관련된 로봇에 좀 강점을 가지고 실제 수주를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왔던 소식들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좀 말이 어렵습니다. 고속 멀티 프로빙 웨이퍼 검사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번에 16장의 웨이퍼,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소재죠. 웨이퍼를 한 번에 16장을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검사 시스템의 설계 그리고 웨이퍼 테스트의 주요 부품 프로브척, 웨이퍼, 프로브 카드 이걸 하나의 프레임 안에다가 패키지화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일체형 카트리지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자극을 받았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T-로보틱스가 그러면은 로봇주였다가 네. 반도체 검사 장비까지 그럼 두 가지 모멘텀으로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를 이렇게 올렸던 것은 아무래도 이런 웨이퍼 검사 장비 이런 쪽보다는 뭐 로봇 쪽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건 네.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일체형 카트리지 이번에 개발했다는 그 제품이 일체형 카트리지 그리고 온라인어 및 이송 로봇 시스템 통합과 제어 기술 개발에 산학연이 융합 연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동참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자극을 받았던 건데 그 이슈가 글쎄요 이제 얼만큼 향후에 이 시가총액이라던가 주가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런 부분 때문에 로봇과 더불어서 다른 서비스형 로봇이라던가 좀 실체가 없이 올라온 로봇들은 주가가 꺾였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크게 꺾이지 않는 흐름들을 보여줬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용 로봇이 있고 또 여기서 서비스 로봇이 최근에 화두가 되면서 주가들이 대두를 받았죠. 근데 그런 흐름들에서 일단은 물류 쪽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주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뭐 기관들이 5거래 연속 순매수 해주고 있고 네. 50일 신고가를 기록한 만큼 대장은 맞는 것 같아요. T-로보틱스가. 자, 그러면 로봇즈가 상반기는 좀 달궈줬는데 하반기도 좀 랠리 가능성, 주도주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라면 대응 전략과 탑픽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네, 주도를 해나갈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로봇 종목들이 우르르 예전처럼 올라간다 그런 것들보다는 왜냐하면 일단 주요한 대형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쪽들이 결국 실적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에 턴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로 매기가 쏠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전체 섹터를 다 보지는 말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조금 선별해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
라는 관점에서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교촌치킨이라던가 고피자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협동 로봇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이번에 조금 더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그동안에 이런 쪽들로만 공급해왔던 것들뿐만 아니라 B2B 쪽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어요. 어떤 호텔 이런 쪽들로도 들어가고 있고요. 또 CGV 같은 영화관 쪽으로도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B2B 시장도 굉장히 활발하게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쪽 법인 통해서도 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해외 쪽에 이제 CGV, 말레이시아 법인 이런 쪽들로도 6개, 7개 정도 매장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협동 로봇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네. 25년까지 6조 6천억 수준으로 한 3년 만에 3배 정도 이상 성장이 예측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뉴로메카 같은 기업들 이미 고피자라는 부분의 음식료 테크 쪽을 통해서 활발하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공급 수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그 숫자가 커질 수 있는 이런 강점을 가진 기업들에게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로봇즈 하반기 기대가 된다. 탑 클래스는 뉴로메카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핫픽스 다 알아봤고요. 중요한 건 주전부리 내용이 중요하죠. 잠시 뒤에 뵙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